64를 보시면 순서. 순서 정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순서를 정하는 문제랑 위치를 정하는 문제, 문장 삽입이랑 비슷하죠. 오케이? 어떻게 푸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먼저 물어볼게요. 동우가 여태까지 배웠던 문법이나 영어 중에서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와야 돼 라고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었나요? 뭐가 있을까? 그런 게 단서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글이 이렇게 있으면 ABC가 있잖아요. ABC가 있을 텐데 얘네들의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뭔가 단서가 있어야 될 거고, 단순하게 그냥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저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버릇하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글 전체가 한 덩어리로 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 해석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연결하기 시작하면 되게 이상해져요. 오케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꼭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문제의 그 글의 순서나 위치를 정할 순 없어요. 그게 잘 안 돼. 사실 우리가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에도 순서대로 읽지 않았잖아요.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어 올라갔어도 충분히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요. 마찬가지 맥락인 거죠. 그러니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는 단서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단서를 가지고 푸세요. 그 단서가 있어야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단서들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단서가 되는 게 연결어예요. 연결어라고 하는 것이 큰 단서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전에 우리 뭐 했어요? 연결어 문제 다룬 적 있잖아요. 연결어 문제를 다룬 이유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이런 거죠. 여기에 주어진 글이 있고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커피가 참 좋아요. 커피는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나왔어. 근데 A를 보니까 however 한 다음에 마이너스 좋지 않아 이런 얘기 나왔다고요. 좋지 않아. however 좋지 않아. B를 보니까 또한 also 또한 플러스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C에서 그냥 플러스 이렇게 나왔다고요. 됐어요? 글의 순서는요. 글의 순서는 C, B, A가 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일단 기본적으로 however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들 뒤에 나올 거예요. 맞니? 근데 also라는 단어 때문에 얘가 뒤에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C, B, A라는 순서가 잡히게 되죠. 이런 것처럼 연결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이거는 뭐 예시도 그렇고요. 역접도, 인과도 다 마찬가지로 어떤 연결어가 나오냐에 따라서 순서는 그렇게 정해지게 되는 거죠. 연결어 되게 중요해요. 얘를 잘 보셔야 된다. 됐죠? 또 두 번째.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거. 반드시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얘가 나와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어떤 거? 뭐가 있을까?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정확히 딱 정해져 있는 게 바로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그 선행사가 나오고 나서야 대명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또 예를 들어볼게. 여기 글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여기에 student가 있어요. 근데 A를 보니까 he가 나왔고요. he 그리고 J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B에서는 sh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C 얘는 they 그리고 Tom 이렇게 나왔다고요. 오케이? 그럼 글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C가 먼저 나오고요. they가 누굴 말하니까 스튜던트를 말하니까. 그런 다음에 A가 C의 뒤쪽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B는 A의 뒤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답의 순서는 C, A, B가 되겠죠. 물론 대명사만으로 이렇게 순서가 다 정해지는 문제는 없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나 누가 누구보다 앞에 나와야 된다, 누가 누구보다 뒤에 나와야 된다는 정확하게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명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됐니? 또 순서가 정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얘가 반드시 먼저 나와야 돼, 얘는 뒤에 나와야 돼,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거? 세 번째. 관사가 있어요. 관사. 관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 부정관사라고 하는 어나 언이 있고요. 정관사라고 하는 더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너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나 책을 보더라도 관사를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사는 그냥 다짜고짜 덜을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거 그냥 더선이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뭐 잡지나 뭐 선박이나 이런 거 앞엔 덜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책으로 나오는 거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난 이렇게 전제 조건을 걸게요. 동일한 명사에 대한 지칭이라면, 오케이? 동일한 명사에 대한 지칭이라면 부정관사가 먼저 나오고 정관사가 뒤에 나와야 돼요. 여기 책 하나 있네요.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내가 말하자마자 너희가 다 쳐다봤죠. 실제로 읽지도 않은데 바보들. 이게 있잖아. 근데 만약에 책이 있다라고 하면 너희가 쳐다보자마자 탐내지 마. 그 책 내 거야. 오케이?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한 다음에 쳐다보면 The book is mine.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정관사가 먼저 나오고 정관사가 뒤에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잠깐만. 그러면 여기에 대명사도 있고 관사도 있네요. 대명사와 관사를 아주 절묘하게 섞어버리면 네 번째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부정대명사가 돼요.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돼요. 왜요? 부정대명사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이거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니? 크기와 모양과 색깔과 무게가 똑같은 구슬이 6개가 있어요. 지성아, 얘 뭐라 그래요? 원. 얘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모르는구나? Another. 어허. 봐봐, 이거 하는 방법 알려줬었죠? 기억납니까, 이거? 나만 기억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알려줄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나 어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 하나.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에만 쓰는 겁니다. 두 번째, 부정관사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더는 정관사거든요. 정관사니까 얘는 확실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더라고 하는 것은 단수랑 복수랑 둘 다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해볼게. 지성이가 잘 했는데 원이고요. 얘 다른 애죠. 다른 애 other. 근데 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왜요? 남아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남은 거 있으면 무조건 불확실한 겁니다. 불확실하니까 얘는 자, 모음으로 시작하네. 그래서 another. 그게 another예요. 원이 있어야 another가 나와요. 오케이? 원이 있어야만 another. 그냥 다짜고짜 another로 시작되지 않아요. 절대로.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다른 애들. 그러니까 other,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니까 더 쓰면 안 돼요. 어나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복수니까. 그래서 그냥 others. 됐습니까? 마지막에 얘는 어떻게 씁니까? 얘네는 확실하죠. 이제는 확실합니다. 남은 거 없기 때문에 더. 그리고 복수. the other, 이렇게요. 이게 글의 순서가 된다고요. 그 위치를 정할 때도 이걸 써먹을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 주어진 글이 있어요. 주어진 글이 있는데 여기서 another reason 이렇게 나왔어요. another reason. 그럼 너희가 읽으면서 뭐만 찾으면 돼요? 한 가지 a reason, 어떤 이유, one reason을 찾으시면 되죠. 최소한 one reason 뒤에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최소한 1번, 2번 보기들을 지울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순서를 어느 정도 줄여갈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가지의 단서만으로 정답을 찾는다기보다는 얘도 이용하고 쟤도 이용하고 여긴 이 단서는 없네 빼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다음. 또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뭐냐? 다섯 번째는 이름이나 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네? 이름이나 직함?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를 보면 있잖아. 어떤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어제 시간이 좀 돼가지고 그 이터널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봤니? 봤어요? 시간 낭비를 하셨군요. 내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마블 영화 중에 가장 놀라울 정도로 엉망이에요. 깜짝 놀랐어. 야, 어떻게 뭐지 이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볼 거예요? 안 봤어? 봤어?
아, 볼 예정이야? 아, 볼 예정이에요? 마동석 중간에 죽어요? 뭐야, 중간에 죽어. 깜짝 놀랐어. 나 오래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한 손 몇 번 잡고 죽죠? 봤어요? 보면 손 몇 번 하고 죽어요. 뭐야, 깜짝 놀랐어. 나 오래 나오는 줄 알고. 막 우리나라 홍보할 때는 막 주인공급이죠, 거의. 난 주인공인 줄 알아서 나쁜 놈 다 때려잡는 줄 알았지? 중간에 죽어요? 허무하게? 뭐야. 마동석 대사 중에서 가장 많은 대사가 뭐예요? 데나. 이거, 야, 진짜 이거야. 이거 한번 보세요. 보지 마세요. 별로야. 아무튼 가장 많은 대사가 그거예요. 데나. 내가 없어. 그게 다야. 그러고 죽어요. 당황스러웠어? 잘 봐봐, 근데 얘들아. 영화를 보면 첫 번째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소개를 해요. 안녕, 반가워. 하는 자기소개를 해요.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I am 로버트 레드나워 in 하버드 유니버시티.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소속과 풀 네임을 먼저 말해요.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I am, 또는 또 길게 말했을 때 I am the psychological professor Robert Rednow in Harvard.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쭉 길게 말해요. 나 좀 있는 사람이야, 씨.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Just call me Robert. 이렇게 말해요. 그냥 로버트라 불러. 이렇게 하죠. 이해됩니까? 그냥 로버트라 부르세요. 그 다음 뭐 합니까? 그 다음에 he로 받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많은 정보와 소속들이 먼저 나오고 줄여서 말을 하게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잘 생각해봐. 이게 사람의 이름이나 직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읽었던 글들을 대부분 생각해보면 어느 대학교에 무엇을 연구하는 어떤 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중요하지 않은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먼저 깔아준다고요. 이해되니? 그게 먼저 나온다고요. 이름이나 직함이.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직이라도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먼저 나오게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요게 순서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마지막 6번째는 뭐냐면 이게 시간과 장소의 변화. 시간과 장소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옛날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너희가 앞으로 뭐 워크북 풀어보거나 이럴 때 그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딸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손녀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손녀딸 아이가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엄마랑 할아버지랑 밥 먹다가 딸 애가 예의 없게 행동했어요. 엄마가 야, 너 저기 벽 보고 서 있어. 이 딸 애가 벽을 보고 서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죠. 다음날 아침에 할아버지가 그 집에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죠. 왜? 딸애가 꼬라지를 보아니 또 벌쓸 것 같거든. 심심하지 말라고. 여기다 그림 그려줬습니다. 됐어요? 이 흐름이었어요. 실제로 이거 그 문장 순서 정하는 문제로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저녁을 먹으러 갔다고요. 그 다음날 아침이라고요. 이런 시간의 흐름이나 장소의 변화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더라. 됐습니까? 이렇게 순서를 잡으시라 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근데 이렇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문제를 하나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를 보면서 어떤 단서가 있는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순서를 정하는 문제랑 위치를 정하는 문제랑 비슷하거든요. 단서를 찾는 거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이렇게 해줄게요. 순서를 정하는 문제는 이건 이제 방법이고 효과적으로 답을 골라낼 때 뭐 해야 되냐? 순서를 정하는 문제에서는요. 오답을 빨리 지우세요. 오답을 지우고 남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뒷문장을 보세요. 오케이? 이게 책략이 돼요. 뭔 소리냐? 가볼게. 무슨 말이냐? 가볼게요. 빅터 브루지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빅터 브루즈라는 사람은 American comedian and pianist. 이 사람은 뭐 코미디도 하고 피아노 연주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가 봐요. Always made a point of observing his audience closely. 혹시 너희들 이런 표현 아니? Make a point of ing.
make a point of ing, make it a rule to 똑같아요. 뭐뭇을 습관으로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습관으로 하다. 이 사람은요 항상 자기 관객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해요. 그게 습관이야. If any members of it responded poorly. 근데 반응이 좀 별로일 수 있잖아요. 연주가 별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관객들의 반응이 좀 별로야. 그러면 he would try different lines of approach. 약간 다른 라인을 하는 거죠. 이 라인은 중의적인 거예요. 왜 중의적이냐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곡조가 될 수 있어요. 피아노 치는데 별로야? 다른 곡을 연주하는 거죠. 코미디언이니까 막 웃긴 대사 던졌어. 반응 별로야? 다른 얘기하는 거죠. 라인은 중의적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자기 모습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대처를 한다라는 거죠. 뒤에 one evening 어느 날 저녁에 he found himself confronted by a table 6. 6명에 의한 테이블에 직면되어져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막 뭐 하는데 연주를 했나 뭘 했나 아무튼 뭘 했는데 6명의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6명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All totally unsmiling. 아, 새끼들 웃지 않아요. 웃지 않죠. 수업할 때 가장 힘든 반이 어딘 줄 알아요? 남고반이죠. 돌아버릴 것 같아. 뭔 얘기를 해도 네가 나 웃길 수 있는지 보자. 돌아버릴 것 같아요. 환장할 것 같아 아주 그냥. 그게 굉장히 힘든데. 가장 이렇게 분위기 좋은 반이 여고생 반. 여고생들은 그냥 웃겨요. 막 공부를 하다가 웃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웃어. 그래서 너무 웃어. 그래서 야 그만해. 그만해. 진정하잖아. 진정하면 막 수업하다가 한 아이가 웃음을 참잖아. 참다가 막 웃어요. 수업이 불가해요. 아무튼 얘네들 안 웃어. 6명. 남자 새끼들 6명 앉아가지고 남자가 아니고 그냥 6명이죠. 남자일 거예요. 분명 남자일 거야. 분명 남자일 건데 안 웃어. 이렇게 데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 6명일 수 있거든요. A를 함부로 지울 수는 없었어요. 그 6명이 were Latin Americans, 남미에서 온 애들이었어요. And 그리고 had not understood a word of what Borges had been saying. 얘가 한글 못 알아들었어. 여기서는 이제 saying이니까 피아노가 아니라 말을 했나 봐. 말을 막 했는데 이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안 웃었던 거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뒤에 he played piano,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And 그리고 the face of the 6, 그 6명의 얼굴 표정이 lit up with smiles, 미소로 밝아졌습니다. 웃었대요. 그건 웃은 거예요. 글을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함부로 지울 수는 없어요. 얘가 문장 서두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근거는 없어요. 얘는 살려두시고. B, one man, 그 중에 한 명이 대답을 해요. 잠깐만. 한 남자가 replied, 대답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은 언제 합니까? 뭘 물어봐야 대답해요. 질문했단 말은 없어요. 맞습니까? B가 문장 서두에 들어갈 확률이 없어요. 얘를 지우면 돼요. 오답을 빨리 지우세요. 오답을 지우고 남는 게 정답이 돼요. 자, 가보죠. In English. 영어로 대답을 했는데 so heavily accented as to be almost unintelligible. 근데 so heavily, 너무 액센트가 강해요. 그래서 as to be almost unintelligible,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We come to hear you play piano. 우리 너 피아노 연주하는 거 보러 왔는데 Please play piano. 피아노를 연주해 주세요. 피아노를 연주해 주세요. 피아노를 연주하니까 표정이 밝아졌어요. 맞니?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순서를 정할 때 빨리빨리 오답을 지우라고 그랬잖아. 자, 이렇게 하면 돼요. A랑 B, B랑 C, A랑 C 어떤 거든 괜찮아요. 3개 중에 2개를 고르세요. 3개 중에 2개를 고르시고 A, B를 볼게요. 여기서는 A, B를 볼게요. A랑 B를 봤을 때 A랑 B 중에 무조건 누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B가 무조건 먼저 나와야 되죠. 왜? 요청하고 피아노 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뭘 지워요? A, B를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지우고 나면 정답이 5번이 돼요. 됐습니까? 이것만으로 정답이 나와요. 오케이? 물론 확인은 합시다.
C를 보니까 after 15 minutes during which he failed. 그가 망해버린 15분 후에 despite his best effort.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to elicit any response. 그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에 실패해버렸어. Bruce appealed to them in desperation. 너무 절박하게 to tell him why. 잠깐. to tell him why they were not enjoying the show. 왜 이렇게 즐기지를 못하고 계세요? 했더니 대답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질문을 했고요. 대답을 하는 거죠. C가 문장 소대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럼 정답은 5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해석, 물론 이거는 그냥 이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만 쭉 한다 하더라도 정답은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듭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일 수능 보지 않아요. 내일 수능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아요. 단서를 찾으세요. 그냥 이런 거 같아서요. 이거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서를 찾으세요. 정확하게 요 단어가 있고 요 단어가 있어서 여기서 질문했고 여기서 대답을 해서 여기서 이런 연결어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단서를 찾아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시험은 얘까지 낼게요. 순서 정하는 것까지 우리 목요일에 여기까지 할게요. 그런 다음에 그다음 여기 진도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질문이요?